시작할게요. 음, 하이. 안녕하세요. 우리 Git 브랜치 전략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발표를 하기로 했었지? 네. 사실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좀 예전부터 마음이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기억나니? 졸업 프로젝트로 진행한 지 지금 거의 한 2달쯤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 택시 매칭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었잖아? 네네. 그때 우리 브랜치 어떻게 관리했는지 기억나? 우리 아, 그냥 그렇게 했었잖아. 그 자기 아이디로 된 브랜치 하나 파가지고 각자 거기서 작업하죠. 그 다음에 밀 거 있을 때마다 메인을 밉시다. 이러고 작업을 했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생겼던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일단은 형상 관리를 그러니까 이 작업은 언제 개발된 거지? 이런 형상에 대한 추적이 일단 어려웠었지, 우리 실제로. 아, 그죠? 이거 몇 번 PR 관련된 내용이더라? 이런 거 찾기도 되게 힘들었었고. 네. 그지? 그다음에 뭐 하다가 이제 충돌이 나는 경우도 꽤 있었고, 그지? 브랜치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프로젝트를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잖아, 너나 나나? 그죠? 어쨌든 이전 프로젝트에서 브랜치 관리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거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내가 정리를 해왔고, 이걸 너한테 공유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Git 브랜치 전략이다. 와, 근데 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맞아요. 공부해보면 진짜 막상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니, 뭐, 물론 내가 너무 얕게 알고 있고, 또 메타인지가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빨리 적용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자, 우리 경우를 하나 생각을 해보자. A, B, C라는 사람이 일단 협업을 하고 있거든? 네. 근데 우리는 A 기능도 구현을 해야 되는 상태고, B 기능 구현해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지금 배포 중인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 버그가 있어서 그 버그를 수정하는 작업도 해야 돼. 즉, 3명의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작업이 3개인 거지. 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당 하나씩 이제 작업을 분담하는 게 일반적이겠지? 네. 그래서 이처럼 한 사람에 하나씩 작업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거야.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브랜치라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 우선은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브랜치에서 작업을 막 한다고 쳐볼까? 네. 그러면 A 기능을 구현하는 커밋하고 B 기능을 구현하는 커밋 그리고 수정을 하고 있는 커밋이 막 뒤엉켜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브랜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네. 사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브랜치를 나누어서 기능별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각 브랜치는 일단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지. 네. 물론 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합칠 수는 있지만 그죠? 서로 이제 독립된 환경에서 개발을 쭉쭉 독립적으로 그리고 병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Git이라는 기능과 그 Git에서 제공하는 브랜치 기능을 적극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맞지? 네. 여기까지는 괜찮지?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PPT를 너무 엉성하게 짜놨네. 자, 어쨌든 이렇게 브랜치를 통해서 우리는 독립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어떻게 병렬적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브랜치를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A 기능을 구현하는 브랜치는 A 기능만 구현을 해야 될 거고 B 기능을 구현하는 브랜치는 B 기능만 구현을 해야 될 거잖아. 네. 이런 최소한의 규칙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브랜치에 관련된 규칙들을 정의하고 브랜치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 관련해가지고 전략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 네. 사실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냥 자기 이름으로 된 브랜치 하나씩 만들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 그지? 그죠? 그런데 사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몇 가지가 있다. 그 몇 가지라 함은 뭐 GitHub Flow라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Git Flow라는 전략이 하나가 있거든. 네. 그리고 뭐 GitLab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GitHub Flow랑 Git Flow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전략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게 오늘 핵심이야. 네.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말하는데 그 전략 중에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된다는 없다. 왜냐하면 전략들이 다 회사의 고유 상황에 맞춰서 이제 나오거든. 예를 네네. 들어서 회사에는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 우리는 배포를 진짜 빨리 해야 되고, 배포도 엄청 자주 해야 되고, 테스트도 엄청 자주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을 거잖아. 네. 자기 제약사항에 맞게 맞는 브랜치 전략을 선택하면 되지,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라는 브랜치 전략은 없다는 걸 일단 말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뭘 먼저 설명할 거냐 하면은, 깃허 플로우 전략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할 거야. 네. 깃허 플로우 전략이랑 깃 플로우 전략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깃허 플로우 전략은 단순한 거, 그 다음에 깃 플로우 전략은 복잡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네. 여기 있는 글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 위에서부터. 깃허 플로우는 깃허브에서 만든 단순한 구조의 브랜치 전략이다. 단순하대. 그지? 그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능 개발, 버그 수정 등의 작업용 브랜치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업 브랜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깃허 플로우의 핵심이야.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깃허 플로우를 단순하게 만들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 예전에 했던 이름으로 브랜치 만들고 하죠? 이것도 사실 얼핏 보면 깃허 플로우 전략이랑 되게 비슷해. 네. 그 말인즉슨 그냥 뭐냐? 브랜치 연다. 브랜치에서 작업한다. 브랜치에서 테스트한다. 브랜치를 이제 PR에 날린다. PR에서 이제 리뷰 및 토의를 진행한다. 끝난다. 이거야. 네. 그지? 그죠. 그래서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시로 배포가 일어나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유용해. 수시로 배포를 해야 될 경우 복잡한 체계를 거치려면 비용이 좀 있겠지? 그죠. 그 체계를 지키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자주 해야 되면은 그런 체계를 자주 거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배포가 일어나는 프로젝트에서 기터 플로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우아한 형제들 있잖아. 얘네들이 굉장히 스타트업일 때 2016년에서 2017년도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팀이 있거든. 우아한 형제들의. 네. 여기에서 3주의 주기로 배포를 할 때는 이런 깃허 플로우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후에는 깃 플로우 전략으로 바꿨지만, 어. 뭐 어쨌든 이러한 팩트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깃허 플로우 전략이 어떻게 하나 더 얘기할까?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냥 브랜치 열고 작업하고 머지하고. 그지?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름은 좀 알기 쉽게 써놔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얘는 이 브랜치를 엄청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더 중요해. 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려고 했으면 브랜치를 열고 그 다음에 브랜치를 하나 기능 구현이 끝나면 브랜치를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브랜치를 만들고 근데 브랜치를 만들 때마다 네이밍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해가지고 뭐 최소한 작업이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막 그렇게 이름으로 만들어 놨던 거는 기터 플로우 전략이랑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개선할 점이 충분히 있다는 거 혹시나 해가지고 말하고 넘어갈게. 네. 뭐 어쨌든 좀 돌아갔는데 깃허 플로우 전략 설명하고 있었지. 깃허 플로우 전략은 이렇게 6단계로 진행이 된다. 먼저 브랜치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브랜치에서 개발 커밋 푸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구현 끝났으면 PR 생성하고 그 다음에 리뷰 및 토의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머지하고 어렵지 않지?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진으로 한번 볼게. 여기에 마스터 브랜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브랜치를 이제 생성을 하겠죠? 네. 아래로 이제 분기하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브랜치 생성했어. 그 다음 단계 갈게. 여기에서 이제 개발 커밋 푸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처럼 개발하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격 리포지토리에 내 작업 내용들을 이제 모아놓으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는 PR을 이제 생성을 한다. 근데 PR을 이제 생성을 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EPR에서 뭐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고 이런 리뷰랑 토의를 진행을 하겠지. 네. 일반적이지. 그죠? 그런 다음에 리뷰 및 토의가 진행이 되고 뭐 리젝티드 됐으면 리젝티드 된 거 체인지 해가지고 이제 또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밀어도 되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한다. 테스트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좀 웃기긴 하지. 근데 우선은 배포 서버랑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실제로 배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면 돼. 괜찮니?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진짜 합칠 준비가 됐어. 이러면 머지를 하면 된다. 자, 지금까지 기터 플로우 알아봤다. 네. 궁금한 점 있니? 아니요. 되게 간단하지? 네. 그냥 넣기만 하면 끝이다. 그냥 브랜치 만들고 거기에서 작업하고 그다음에 밀어 넣으면 끝이다. 근데 밀어 넣은 다음에는 그 브랜치는 삭제해야 될까? 남겨둬야 될까?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사실 남겨둘 필요가 없지. 네. 그냥 기능 구현 끝난 브랜치는 그걸로 끝이야. 네. 우리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사실 어디에서 남아있니? PR에 남아있지? 네. 그래서 커밋에 PR 해시를 남겨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 커밋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음. 사실 GitHub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프로젝트 해놓은 거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니? 커밋 옆에 샵 해놓고 숫자가 막 붙어 있다? 본 것 어, 같습니다. 그게 PR 번호야. PR 번호를. 예를 들어서 PR 1번에 커밋 10개가 들어있다고 쳐보자. 네. 그러면 그 커밋 10개의 커밋 메시지 전부 다 오른쪽에 샵하고 1번이 붙어 있는 거야. 음. 그러면 해당 커밋이 어느 작업을 수행한 작업인지 훨씬 알기가 쉬워지겠지?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관리하는 것 같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알아보자고, 우리끼리. 네. 어쨌든, 간단한 전략 얘기를 했다. 어렵지 않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전략으로 가볼게.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깃플로우 전략이다. 깃플로우는 아까 전에 우리 기터 플로우 생각해보면 거기에서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브랜치는 마스터밖에 없었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만들어가지고 썼단 말이야. 그리고 브랜치를 만드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었고, 브랜치가 한번 생성되면은 거기에는 우리는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거를 적용하지는 않았어. 그지? 네. 그런데 GitHub 플로우는 5개의 브랜치를 운영하면서 브랜치에 체계화된 규칙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5개의 브랜치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얘네는 각각 규칙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일들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약간 뭔가 GitHub 플로우보다는 훨씬 체계화되어 있는 느낌이 나지? 네. 그래가지고 배포 주기가 길고 형성 관리가 좀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복잡하고 이럴수록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음. 좋습니다. 거의 내가 블로그들을 많이 찾아봤잖아, 이거 공부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회사들의 기술 블로그도 봤는데, 이거를 안 쓰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표준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다 요거를 쓰지 않나 싶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가 규모가 있다는 건 아닌데, 우리도 약간 협업에 대비해서 다음 프로젝트는 깃플로우 전략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니? 여기지? 네. 자, 그래서 내가 5개의 브랜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글씨 잘 보이냐? 음. 좀 아 좀 확대를 해줄까? 살짝 작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 잠깐만.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됐니? 잘 보이기는 해요. 야, 이런 게 있네, 파워포인트. 어쨌든 깃플로우 전략에 5개의 브랜치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네. 첫 번째로 일단 피처 브랜치, 디벨롭 브랜치, 릴리즈 브랜치, 그 다음에 핫픽스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 이렇게 있다. 네. 각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래서 기터플로우와 다르게 5개의 브랜치를 운영하고 있고, 5개의 브랜치는 각각의 규칙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더욱 체계화시켜 형태는 많은 기업에서 표준으로 사용한다. 이거 다 했던 얘기고, 그지? 네. 자, 그리고 이제 브랜치들 각각 이제 설명을 할게. 근데 지금 2개씩 묶는 게 아니라 좀 묶어서 설명을 해볼게. 자, 먼저 디벨롭 브랜치랑 마스터 브랜치다.
네. 얘네는 브랜치 중에서 메인 브랜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 우리가 아는 그 메인 아님? 네네. 그냥 주로 주가죠. 사용되는 브랜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 그래서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 안 지워져. 음. 안 지워. 그러니까 앞으로 안 지울 거야. 네. 병합이 되더라도 안 지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디벨롭 브랜치는 뭐 하는 브랜치일 것 같아? 개발을 개발하는 브랜치야. 하겠죠. 네. 마스터 브랜치는 뭐일 것 같아? 그냥 마스터겠죠. 메인. 그지? 그 배포된 버전들, 아니, 그러니까 배포를 할 수 있는 버전들이 올라와 있는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야. 네. 안 어렵지? 그죠?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묶어서 내가 설명한 이유는 뭐다? 얘네 두 개는 안 사라져. 메인 브랜치라고 보면 된다. 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얘네들은 굳이 아까 전에가 메인이었으면 얘네들은 나누면 보조 브랜치라고 볼 수 있어. 네. 그 말인즉슨 얘네는 머지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네. 라는 특징을 일단 얘기를 하고 피처 브랜치는 뭐일 것 같니? 기능 디벨롭 개발하는 브랜치야. 음. 디벨롭에서 근데 피처 브랜치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디벨롭에서 분기를 하고 있는 거 보이니? 네, 보여요. 여기 내 마우스가 보이니? 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분기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지? 네.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이러면 여기로 분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디벨롭 브랜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 네. 즉 피처 브랜치는 디벨롭 브랜치에서 분기를 해서 브랜치에서 작업을 한 후에 디벨롭 브랜치로 머지되는 애다. 여기까지 이해 괜찮지? 네. 자, 그 다음에 릴리즈 브랜치는 뭐냐면 마스터 브랜치에 올리기 전에 배포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테스트, QA, 퀄리티 어슈어런스 이런 거를 진행하는 브랜치가 릴리즈 브랜치라고 보면 돼. 네. 지금 여기 그림에선 잘려 있는데 내가 나중에 예시 좀 가져왔거든.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 네. 그래서 릴리즈 브랜치는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브랜치다 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핫픽스는 뭐겠냐? 메인에서 갑자기 중대한 버그가 터졌다. 그러면 그건 빨리 고쳐야겠지? 네. 이거 고치는 브랜치가 핫픽스 브랜치라고 보면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자, 여기 마스터에서 핫픽스로 이제, 갑자기 버그가 생겼어요. 이러면서 핫픽스로 분기를 했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막 이제 고쳤겠지? 네. 고친 다음에 마스터의 새로운 버전을 이제 배포를 하겠지? 네. 그지? 근데 여기에서 어디로도 지금 병합하고 있어? 디벨롭으로. 디벨롭으로도 병합하고 있지. 당연히 그래야 된다. 핫픽스는 우리가 릴리즈 브랜치에서 걸러내지 못한 애들이 들어있는 애들이잖아. 네. 그 말인즉슨 얘네는 빠질 수 없는 애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디벨롭 브랜치에도 반영이 돼야겠죠. 네. 뭔 말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 네. 다른 사람은 내가 봤던 사람은 뭘로 설명했더라? iOS로 설명을 했다. 근데 나는 예시를 좀 바꿔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 네. 롤 하지도 않는데 그냥 써봤다. 이게 제일 대중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쨌든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자라고 한번 빙의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1.0.0 버전을 배포를 한 상태야. 네. 뭔 말할? 네.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에 1.0.0이 올라온 상태이지.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버전 1.1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쳐볼게. 네. 그러면 디벨롭 브랜치의 1.1 개발을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니? 이제 피처 브랜치에 해가지고 1.1 개발 내용이 가렌이랑 갈리오를 개발하래. 네. 이거 두 개를 개발하는 게 1.1 개발이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하기 위해서 피처 브랜치를 두 개를 파겠지? 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1.0 버전의 게임에서 버그가 있다고 쳐보자. 네. 그러면 우리는 버그를 수정을 해야겠지? 네. 버그를 수정을 하면은 핫픽스 브랜치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배포된 1.0.1에 1.0.1 이 1.0 버전인데 버그가 있어서 수정된 1.0.1 버전이 마스터 브랜치로 올라올 거야. 그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핫픽스에서 수정이 된 거는 어디로도 반영이 된다? 디벨롭 브랜치로도 반영이 된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버그가 발견되어서 버그를 수정하는 과정을 봤어. 네. 그지? 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가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영역이랑 버그를 수정하고 있는 영역이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네. 병렬적으로 완전히 갈 수 있지? 네. 아무런 거리낌도 없지? 네. 이게 사실 그 Git 플로우 전략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어쨌든 우리는 버그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네. 새로운 기능 개발하던 거 계속 개발을 해야겠지? 개발을 계속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개발이 쭉쭉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만들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머지를 해야 되니? 디벨롭으로 해야 되죠? 디벨롭으로 해야 되지. 네. 그래서 디벨롭으로 머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음. 디벨롭에서 그러면 일단은 1.1 개발이 다 끝난 거잖아. 네. 그러면 디벨롭에서는 또 어디로 머지를 해야 되니? 릴리즈로 하거나 어우, 마스터로. 그지. 릴리즈로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우리 개발 끝났는데 릴리즈 브랜치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1 베타 버전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베타 버전이 만들어지는데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런 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해가지고 수정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쳐보자.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제 배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스터하고. 이렇게 된다. 자, 릴리즈 브랜치에서도 디벨롭 브랜치로 지금 병합을 또 시켰네. 이거는 왜 그래? 여기서도 작업이 있었으니까 최신 네. 버전으로 계속 패스트 포워드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터 플로우 전략이랑 깃 플로우 전략을 알려줬다.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깃 플로우 전략을 사용할 거고, 네. 뭐 더 할 얘기가 없네. 여기서 끝내자. 네네. 녹화도 끝.